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 많은 소식과 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요 내용은 꼭 아셔야 되겠다 하는 그 소식들만 딱딱 골라서 전달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 이게 외신에서도 뜬 소식인데 국내 뉴스에도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놀랐거든요. 삼성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제목부터 보시면 자,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자, 원가 13만 원 애플워치 요건 이제 애플워치 그 8, 8에 나온 그 모델이고요. 이건 얼마냐? 예, 바늘로 혈액 채취 안 해도 당뇨 측정. 자, 9월 달에 여러분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당뇨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늘로 찌르지 않습니까? 피가 좀 나는데 물론 크게 아프진 않습니다. 아프진 않지만 이 과정이 싫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이 먼저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이 바늘로 찔러서 혈액을 채취 안 해도 당뇨병 측정이 가능한 신기술이 애플워치에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 애플이 올 가을 출시 예정인 애플워치 9에 적용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애플 전문 해외 IT 전문 매체 맥루머스의 루머였으면 좋겠는데 따르면 애플은 건강 데이터를 민감하게 관리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건강 관련 기능을 탑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거의 전해졌고요. 자, 혈액 샘플 없이도 포도당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냥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포도당 수치 모니터링 기능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제품은 애플워치 8이에요. 9은 그 9월 달에 나올 제품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건강 관련해서 애플이 먼저 이 혈당 기능이 되는 이 기능을 추가한 것을 아마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애플 전문 해외 IT 매체에서 이게 지금 탑재한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떴어요. 이게 참조 여러분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사실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이제 50대가 넘으시는 분들이 60대, 70대 가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 이런 거에 대해서 당뇨가 있든 없든 이제 사실 민감하게 이제 건강 관리를 아마 많이 하실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이 손가락 끝에 바늘로 찔러 가지고 혈액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애플은 이제 센서를 이용을 해서 피부 아래에 빛을 조사해서 포도당의 상태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혈액 채취 없이 이 포도당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 기능을 올해 출시 예정인 애플워치 9에 탑재한다면 뭐 수백만 명이 아니라 뭐 전 세계 뭐 수천만 명의 당뇨병 환자 당뇨와 관련된 기타 이런 뭐 또 질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애플워치 9은 전력 효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배터리 효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 부품 원가가 여러분 판매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요거는 일본 매체인 니케이 니온게이자이 신문 쪽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분해를 다 해봤대요. 니케이에서 분해를 해서 딱 보니까 원가가 한 13만 원에 불과한데 애플워치 8의 판매 가격은 5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원가 대비 비싼 가격이 사실상 애플이 이 하드웨어 제조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을 내는 비결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아이폰 14 프로도 부품 원가보다 제품 판매 가격이 한 2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폰보다도 애플워치의 원가 대비 이익률이 훨씬 높죠. 자, 지금 출시 예정인 가을에 출시 예정인 애플워치 9의 판매 예상 가격은 한 60만 원 정도. 근데 6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 혈당 체크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사겠죠. 이 부분은 조금 삼성전자 아쉽다. 내년에는 삼성에서 꼭 출시
되기를 좀 기대를 해 봅니다. 내년에 출시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 소식도 좀 전달을 좀 드릴게요.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인데 올해 1분기 TSMC 파운드리 점유율이 60%를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소식만 전달을 드릴 수는 없죠. 예, 있는 그대로 또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은 12.4%로 떨어졌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글로벌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업계 1위 TSMC의 점유율이 60%를 돌파한 데 반해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12%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TSMC를 잡기는 힘들다. 그래서 제가 다른 뉴스를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가 M&A, 예, 차라리 이제 파운드리에서 M&A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전 분기보다 36.1%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파운드리 매출이 전 분기보다 작년 10, 11, 12월보다 36%가 감소하다 보니까 34억 4,6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 점유율은 작년 4분기 15.8%에서 올해 1분기 12.4%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점유율도 같이 감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는 고정 고객들, 뭐 애플이나 뭐 AMD나 엔비디아나 이런 퀄컴도 마찬가지지만 고정 고객들이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점유율이나 매출이 그렇게 큰 타격을 안 입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아무래도 시장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1분기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8인치하고 12인치 웨이퍼 가동률이 모두 줄어서 업계에서 매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3나노 신제품 도입으로 2분기에는 매출 감소율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TSMC를 잠깐 보면 TSMC의 1분기 파운드리 매출은 노트북하고 스마트폰 이런 주요 어플리케이션 수요 침체에 전분기 대비 TSMC도 16.2% 줄었습니다. 줄기는 파운드리 매출이. 삼성전자가 36%의 준 거에 비하면 거의 삼성전자는 TSMC 2배 이상 줄었죠. 그래서 TSMC의 매출은 167억 3,5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TSMC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4분기에 58.5%에서 올해 1분기에 60.1%, 어쨌든 60%를 돌파했다. 이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같은 기간 TSMC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42.7에서 47.7%로 벌어졌습니다. 점유율 격차가 5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마어마하죠. 여러분께 참고로 40%가 넘어가면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어떤 산업이 됐든 간에 거의 독점이다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상 지금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거의 독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TSMC와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10대 파운드리 업체의 매출은 작년 4분기 335억 3천만 달러에서 올해 1분기 273억 300만 달러로 18.6%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부터 10대 파운드리 업체의 분기 합산 매출은 14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전체 파운드리 매출, 회사 매출이 전분기 대비 18.6% 줄었는데 삼성전자만 36%가 줄었다는 것은 평균보다 거의 2배 이상 좀 줄었다는 거,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많은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다. 여러분께 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좀 뭐 3분기, 4분기부터는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개인적으로 응원을 좀 합니다. 이 부분 좀 생각보다 너무 좀 아쉽네요. 이게 지금 글로벌 10대 파운드리 업체 매출이
평균 전분기 대비 18.6%인데 삼성이 36%, 이 부분은 좀 조금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